이번 영상은 노르웨이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오슬로이며 공용어는 노르웨이어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죠. 인구는 약 490만 명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여행 중 제일 유명한 건 자연 경관입니다. 피오르드 지형이라는 특이한 모양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을 말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빙하로 말미암아 생긴 U자 모양의 골짜기에 빙하기 종결 이후 빙하가 녹아 해안선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되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포인트는 트레킹입니다. 남부 노르웨이에서 총 3곳의 유명 트레킹 코스 중 2곳을 보여드릴 겁니다. 스타방에르 도시입니다. 20세기의 오일 붐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프라이케스토렌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돈을 벌기도 합니다. 공항도 있어서 주로 오슬로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공항을 이용합니다. 스타방에르는 프라이케스토렌을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동행을 얻거나 충분한 휴식과 관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케스토렌까지 차량으로 37분 정도 거리며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피오르드 지형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케스토렌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차장에서 2.5km 길이의 트레킹 구간으로 평지와 약간의 가파른 계단 정도로 난이도 하 수준입니다. 왕복 4시간 걸리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가서 아름다운 피오르드 경치를 구경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인 호수 앞으로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게 포인트이죠. 이 바위는 약 25×25m 넓이라고 합니다. 꼭 여기서 인생사진 하나 건지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방문 횟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때문에 아주 먼 훗날에는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합니다.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돈 벌기 어렵지 토명. 스타방에르에서 차로 3시간 반 거리를 구불구불한 길을 가다가 배에다가 차도 싣고 건너는 곳도 몇 군데 지나면 마침내 양쪽 협곡으로 이루어진 옵다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 피오르드 주위에는 수많은 폭포들이 질비한데 1년 내내 흘러야만 이름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 없는 폭포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트롤퉁가까지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숙박시설과 트롤퉁가까지 트레킹할 수 있는 액티비티 관련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트롤퉁가의 거리가 왕복 10시간인 만큼 아침 일찍 출발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하부 주차장과 상부 주차장이 있는데 거리는 2km 떨어져 있어 선착순으로 상부 주차장을 차지하기 위해 일찍 도착해야만 합니다. 상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드디어 기나긴 트레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트레킹 난이도는 상입니다. 온통 돌과 산 위에서 내리는 작은 폭포들을 지나면 1km 길이나 되는 마의 계단이 나오는데 여기만 넘으면 나머지 거리는 평지라서 부담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으니 넉넉히 준비하시고 물은 다행히 가다가 약수터 마냥 아무데서나 떠마시면 되니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컵라면을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간식도 먹고 주위 경치를 만끽하다 보면 5시간 만에 드디어 트롤의 혀인 트롤퉁가 바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일찍 도착해야 줄을 안 서도 되니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인생샷을 먼저 찍으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해무가 짙어지면 기다리다가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나라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나오는데 줄을 서는데 새치기 하는 민족들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 제일 힘이 듭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위 풍경은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 마음껏 즐기시면서 트레킹을 추천드립니다. 베르겐 가기 전에 유명한 속내 피오르드 남쪽의 스테가스타인 전망대를 잠깐 구경하고 가시겠습니다. 해발 650m 위에 있는데 차로 금방 올라와서 주차장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어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분들을 보면 약 15분 정도 있다가 가시지만 그래도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베르겐 도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28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 중 하나이지만 눈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적게 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 북쪽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독특한 목재 건축이 있는데 이는 19세기의 강탄 대화제 이후로 목재 건축을 금지했지만 이곳만 다시 복원하여 역사지구라고도 불립니다. 독특한 외형으로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베르겐 별명이 피오르드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여기서 유명한 피오르드에 접근하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여행자들이 오슬로에서 베르겐으로 기차를 타고 여기서 여행을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편이든 렌트카든 좋아하는 것으로 출발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베르겐 항구는 노르웨이에서 제일 바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배편들이 유명 피오르드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교통이 불편한 섬으로 물자를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이번 노르웨이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추후에는 노르웨이 북쪽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 저도 못 가본 곳으로 아주 멋진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시골 마을부터 오로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도시까지 여러 특색들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지만 시국인 만큼 당장 못 가기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가볼 계획입니다.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